아침 8시,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에 노트를 네모난 섬처럼 밝힌다. 노트 가장자리에는 손의 습관이 만든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고, 왼쪽 위에는 날짜가 깔끔하게 적혀 있다. 검은 펜으로 적힌 낯선 글자들이 작은 군대를 이루듯 줄을 맞춰 서 있고, 단어마다 파스텔 형광펜이 투명한 막을 씌워 놓았다.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얇게 울며 숨을 쉰다. 그는 유리컵을 들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삼킨다. 클리어 파일 속 플래시카드가 식탁 모서리에 가지런하다.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을 때 종이의 뒷면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거친 감촉을 전달한다. 단어의 발음 기호를 눈으로 천천히 더듬는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혀가 이빨 뒤를 스치며 세기를 찾는다. 그는 이제 90살이 아니다. 아직도 아침이면 스스로에게 시간표를 만든다. 끊어진 선을 잇듯 한번 접어둔 꿈을 펼치듯 단어 하나를 익힐 때마다 하루가 딱딱 맞물린다. 싱크대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낮은 볼륨의 영어 뉴스가 흐른다. 그의 집중은 문장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지나갈 때마다 잠깐 머물고 다시 이동한다. 서랍에서 나온 노랗고 둥근 스티키 노트가 집 안 곳곳에 자리한다. 욕실 거울, 냉장고 문, 현관 신발장, 베란다 화분 옆. 각각의 노트는 작은 깃발처럼 꽂혀 있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무심한 척 눈으로 한번 쓸어 넘긴다. 반복은 단조롭지 않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 사이에 촘촘한 발자국이 찍히는 일이다. 그가 외국어를 다시 펼치게 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손주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고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얼굴이 가끔 그의 창문이 되었다. 화면 속 아이의 방 뒤로 회색 하늘과 낯선 건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르는 단어들이 벽돌처럼 쌓여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빈틈을 싫어한다. 예전에 그는 회계장부를 맞추던 사람이었고 숫자들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균형은 문장들 사이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다. 그는 마음속에 장부를 펼쳐놓고 오늘의 진전과 어제의 부족을 조용히 합산한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는 동네 도서관의 작은 스터디룸에 간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순간 냉기가 뺨을 가볍게 스치고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로 밀려든다. 서가 사이를 걸어갈 때마다 오래된 표지의 질감이 눈에 들어온다. 표지의 모서리는 닳아있고 누군가의 손기름이 시간을 증명한다. 스터디룸 유리 너머에는 세 사람이 먼저 와 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두 명과 마른 손목에 얇은 시계를 찬 젊은 엄마. 그는 자리에 앉아 펜을 평행하게 두고 노트를 중앙에 맞춘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자주 끄덕이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가락으로 문장 위를 가볍게 긁어 표시한다. 스터디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 스마트폰에서 짧게 울린다. 각자의 책에서 같은 문단을 찾아 읽는다. 그는 입술 모양을 맞추기 위해 어깨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기울인다. 단어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물 한 모금으로 풀어낸다. 한 청년이 옆자리에서 발음을 급하게 밀어붙일 때 그는 시선으로 호흡을 나누는 과정을 보여준다. 숨을 들이마시는 길이, 내쉬는 타이밍, 입술과 치아 사이를 통과하는 공기의 각도. 교재에 없는 방법들이 그의 움직임에서 전수된다. 젊은 엄마는 자주 펜을 떨어뜨린다. 펜이 테이블에 부딪혀내는 소리는 유리잔의 울림과 조금 닮아있고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천천히 페이지를 넘겨 기다린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그의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은 오후 4시 무렵이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 더 가서 랭귀지 카페라 불리는 곳에 들른다. 유리 출입문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가 스티커로 붙어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뿜는 김이 유리창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만든다. 카운터에는 얇은 머리끈을 한 청년이 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와 예약창이 빠르게 바뀐다.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작은 포토카드가 모니터 옆에 끼워져 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부딪힌다. 서로 다른 억양이 하나의 테이블에 겹쳐 앉아 낮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그는 구석의 테이블을 택해 교재 대신 작은 수첩을 펼친다. 여기서는 문장을 외우지 않는다. 귀가 수집가가 되고 풍경이 교과서가 된다. 옆자리의 젊은 디자이너가 노트북을 열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 화면 속 수많은 레이어가 열리고 닫힌다. 그는 화면 옆에 놓인 스티커를 본다. 낯선 문구와 짧은 슬로건. 단어마다 숨은 이미지가 따라붙는다. 그는 그 이미지를 단어 뒤에 매단다. 기억은 앵커를 좋아한다. 텍스트가 공중에 붕 떠 있지 않도록 그는 냄새를 끌어오고 색을 입히고 촉감을 부여한다. 파란 잉크 냄새, 새 가죽 가방의 부드러운 표면, 커피의 초콜릿 같은 뒷맛. 그 모든 것이 한 단어에 묶인다. 랭귀지 카페의 운영자는 30이 조금 안 된 창업자다. 그 청년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가끔 화면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예약 시스템이 한 번씩 멈춘다. 그럴 때면 종이로 적어둔 비상 절차를 꺼내 손가락으로 따라가도 서로 다른 페이지로 곧장 튀어가곤 한다. 그는 그런 순간들을 오래 보고 있었다.
한 번은 카운터에 다가가 들고 있던 영수증을 반듯하게 세워놓고 종이 위에 흐름도를 그린다. 동그라미와 화살표, 짧은 명령어.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는다. 그 흐름도는 다음 주부터 카운터 옆에 테이프로 붙어 있고 멈춤의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카페의 공기가 기다리던 사람들의 신경이 조금 덜 나온 실처럼 부드러워진다. 그는 자신이 유익한 방해가 되는 방식을 안다. 먼저 관찰하고 느리게 다가가고 손을 최소한으로 뻗는다. 그가 살아온 직장은 이미 사라졌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름은 종종 기억의 문턱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나 판단의 근육은 여전히 작동한다. 그는 정리한다. 과한 것을 덜어내고 순서를 바로잡는다. 언어 공부도 그렇게 진행된다. 그가 만든 카드에는 쓰기 칸이 2개다. 전면에는 단어와 발음, 후면에는 자신만의 비유와 이미지를 적는다. 천천히라는 단어 뒤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의 모터 소리가, 용기라는 단어에는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릴 때의 반짝임이 적혀 있다. 그는 단어와 감각을 매칭할 때 기억이 잘 붙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의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있다. 소나무가 삐뚤빼뚤한 각도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이른 아침, 공원 벤치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흰 머리칼이 바람 방향에 따라 오래된 풀처럼 눕는다. 그는 공원에서 자주 읽지 않는 읽기를 한다. 책을 펼쳐놓고 시선을 고정시키지만 내용은 머릿속에서 뒤로 살짝 물러나 있다. 대신 주변 소리가 귀로 들어온다. 아이들이 자전거 체인을 돌릴 때 나는 금속에 긁히는 소리, 개줄이 리드미컬하게 낯선 리듬을 만들 때의 금속, 딸깍임, 멀리서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내는 낮고 두꺼운 바람. 그는 그 소리 위에 소리 없는 문장들을 얻는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문장을 완성한다. 공원 끝에서 햇빛이 부서져 나올 때 그는 방금 만든 문장을 아주 작게 입술로만 스쳐간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문장은 분명히 공기 중에 흔적을 남긴다. 그의 학습은 결승점이 없다. 그러나 작은 목표들은 명확하다. 한 달에 한 번 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열리는 외국어로 그림 설명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원탁 중앙에 작은 조명이 있고 각자 가져온 엽서 크기의 그림을 앞에 둔다. 그는 늘 같은 그림을 가져온다.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갔던 바닷가를 연상케 하는 풍경화. 빛이 바다 위에 떨어져 길을 만들고 작게 그려진 사람의 뒷모습이 모래 위에 그림자를 남기는 그림. 그는 그림의 색부터 묘사한다. 단어를 고를 때 그의 시선이 색의 레이어를 천천히 분리한다. 짙은 파랑, 젖은 회색, 뜨거운 흰색, 해 질녘의 진저 같은 황금빛.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보다 더 조용한 반응이 있다. 그가 단어 하나를 성공적으로 건넜을 때 그림의 표면이 실제로 조금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는 막 대학에 입학한 청년이 한 명 있다. 검은 후드티, 굵은 줄의 운동화 끈,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방의 불빛. 청년은 시험 직전에 외국어 과목을 벼락치기 하는 습관이 있다. 벽 너머에서 책장이 휙휙 넘어가는 소리가 연달아 난다. 어느 날 청년은 복도에서 노란 스티키 노트를 잔뜩 들고 서 있다. 접착면이 손가락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청년은 스티키 노트를 출입문 주위에 붙이고 어느 각도에서 들어올 때든 단어가 보이도록 배치한다. 그의 손놀림은 어설프지만 성실하다. 그는 지나가다가 잠깐 멈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꺼낸다. 단어 옆에 작은 그림을 그리는 법, 문장 대신 냄새나 감촉으로 단어를 묶는 법, 붙이는 위치를 너무 높지 않게 내려 시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요령.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노트 한 장에 커피 잔을 그린다. 그날 이후 복도의 스티키 노트는 단어만 나열된 종이가 아니라 작은 전시처럼 변한다. 시험을 치른 후 며칠 뒤 복도를 지나갈 때 청년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가볍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덜 급하다. 봄이 오고 동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도슨트를 모집한다. 외국인 관람객이 많아 간단한 영어 설명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다. 그는 고민 끝에 지원한다. 지원서를 쓰는 동안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자신의 이름 위에 작은 점을 찍듯 사소한 성취들을 적는다. 도서관 스터디, 랭귀지 카페, 그림 설명 프로그램. 모두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계절의 체온이 숨어 있다. 합격 통지가 왔을 때 그는 종이 위에 글씨를 여러 번 읽는다. 문자의 획마다 알 수 없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진다. 교육은 짧게 끝난다. 박물관의 가장 작은 전시실, 조개 껍데기처럼 굽은 천장 아래에서 그는 첫 설명을 맡는다. 전시물은 오래된 도자기 2점과 작은 목재 장신구. 유리 케이스 안에서 물건들이 박물관의 시간에 맞춰 조용히 서 있다. 외국인 관람객 3명이 들어온다. 각자의 눈동자가 사물을 훑는 속도는 다르다. 그는 준비해둔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읽는다. 마치 계단을 내려갈 때 밟을 자리를 미리 고르는 사람처럼 한 문장씩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문장 사이의 공백이 적절하다. 느려도 흔들리지 않는 리듬. 관람객의 시선이 한 점에 오래 머물면 설명을 줄이고 반대로 질문을 던지듯 눈을 치켜들면 물건의 뒷이야기를 아주 짧게 덧붙인다. 언어는 정보가 아니라 방식으로 전달된다. 그의 방식은 온화하다. 그는 눌러 적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을 남겨둔다. 설명이 끝났을 때 관람객 중 한 명이 작은 박수에 가까운 몸짓을 보인다. 엄지손가락이 반쯤 올라가고 눈가가 부드럽게 접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깨가 아래로 가볍게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가방을 벗는 느낌. 그는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신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지만 지금 이 온도가 딱 좋다. 그의 가슴 너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통과한다. 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날의 마음과 방금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준 마음이 같은 쪽으로 정렬된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연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떠올랐다 내려앉는다. 테이블 위 노트의 모서리가 가볍게 흔들린다. 그는 오늘 배운 단어를 적는다. 필압이 일정하고 회계 방향이 정갈하다. 단어 옆에는 작은 점이 하나 찍힌다. 점은 늘 같은 위치에 있으나 의미는 매번 다르다. 때로는 아주 작은 축하, 때로는 다음을 위한 약속. 그는 라디오를 꺼놓는다. 방 안의 소음이 사라지자 도시의 멀리서 오는 소리가 더 선명해진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깐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 소리, 어딘가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나는 철제 문틀의 미세한 떨림. 그는 그 모든 위에 오늘의 문장을 올린다. 문장은 가볍다. 그러나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밤, 그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았을 때 어둠은 검은 천처럼 매끈하고 그 표면에는 낮에 적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는 머릿속에서 단어를 천천히 눌러 접는다. 종이접기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접힌 자국이 깔끔한 사선이 되어 남는다. 내일 다시 펼칠 때 그 선을 따라가면 된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알았다. 그러나도 그는 또 하나를 배웠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만들어내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다음 주의 박물관 스케줄표에는 그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2번 적혀 있다. 한 번은 정해진 순서대로, 한 번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이름 옆에는 굵지 않은 별표가 하나 있다. 누구의 표식인지 알 수 없지만 별의 끝은 단정하다. 누군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적어 놓았다. 다른 누군가는 그의 설명을 듣고 물건이 더 오래된 빛을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청년은 복도에서 그를 보면 손을 흔든다. 랭귀지 카페의 청년은 카운터 뒤에서 그가 그린 화살표 그림 옆에 새로운 메모를 붙인다. 화살표의 방향은 같고 글씨의 기울기는 약간 다르다.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이 그의 것 위에 겹친다. 겹침은 흔적을 지우지 않고 의미를 추가한다. 그는 내일도 아침 8시에 자리할 것이다. 커튼은 같은 방향으로 빛을 통과시킬 것이고 노트의 종이는 한 장 더 넘어갈 것이다. 입술은 다시 모양을 만들고 혀는 이빨 뒤를 지나 새로운 각도를 찾을 것이다. 단어 하나를 익히는 데 드는 시간은 여전히 길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외롭지 않다. 단어 뒤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손짓과 눈빛이 매달려 있고 문장 사이에는 도시의 공기가 줄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줄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진다.